하이브 다널드, SM은 일루미나티. K-팝 음모론, 아포페니아 및 파레이돌리아. 하이브 다널드 논란이 난리다. 주말 동안 트위터에서 들끓었던 이슈였고 오늘부터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뉴진스 OMG 뮤비는 하이브 사입이 소속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댓글로 뒤덮인 상태다. 하이브 다널드 논란을 보며 이달 초에 썼던 지구평면설 관련 포스팅이 떠올랐다. 세상엔 수많은 음모론이 존재한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실제로 믿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19가 조작극이라고 믿고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이들도 많다. K-팝에서도 음모론은 존재했다. 이수만 회장이 프리메이슨 회장으로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일루미나티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YG 소속이었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대박을 냈던 이유가 일루미나티 덕택이었다는 루머도 있었다. 특히 K-팝 음악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각종 문양과 심볼이 일루미나티를 의미한다며 SM과 YG 등 대형 소속사들이 일루미나티 세력에 영혼을 팔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음모론이 한때 등장했었다. 당시 대형 기획사 측은 황당함을 넘어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음모론자들은 쉽사리 이런 입장을 믿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음모론에 끌리는 걸까? 확증 편향. 인간은 매우 편향된 존재다. 일단 어떤 주제에 대해 신념을 갖게 되면 그것을 부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이러한 성향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내가 진짜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지구 평면론자이고 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 검색을 한다고 하자. 그럼 나는 지구가 평평하지 않은 이유보다 지구가 평평한 이유를 검색할 가능성이 높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수천 수백 개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에 힘을 불어넣는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나는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런 성향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바로 확증 편향이다.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을 말한다. 확증 편향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 투자에서도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하락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인 사람조차도 모두 확증 편향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뇌가 인지부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한다. 인지부조화, 코그니티브 디서넌스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걱정하는 경우나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인지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바꾸거나 행동을 수정하거나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찾는다. 문제는 바로 세 번째,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들만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는 경우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드는 이유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팩트는 전부 뇌에서 차단한다. 아포페니아 및 파레이돌리아. 우리의 뇌는 무작위성에서 패턴과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하는 데 능하다. 이 특성을 아포페니아, 어파피니어라고 하는데 관련이 없거나 무작위적인 것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인식하는 경향이라고 정의된다. 또 다른 형태의 아포페니아로는 파레이돌리아, 퍼레이돌리어가 있는데 시각에서 공백을 채우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벽문이나 사물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곤 한다. 식빵을 구웠더니 토스트에서 예수님 얼굴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역시 무작위성 이벤트에서 패턴을 만들어내 익숙한 형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뇌의 성향이다. 문제는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뇌의 성향이 음모론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피라미드가 빛의 속도 2억 9,979만 2,458ms와 기자의 피라미드, 그레이트 피러미드 오브 기저의 위도 29.9792458 도사인N는 숫자가 똑같다. 이걸 근거로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이 있다. 그런데 일단 저 위도 자체에는 특별할 게 전혀 없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지나는 위도는 수없이 많다. 29.9792458. 피라미드 위도 두 번째 소수점부터 어떤 숫자가 나오든 간에 피라미드를 지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피라미드의 위도를 빛의 속도에 끼워 맞추다 보니 저런 우연이 발생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우연의 일치는 실제로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뇌는 서로 연관되지 않은 이벤트나 요소를 이어붙여 의미를 만들어내길 좋아하며 여기서 음모론이 탄생하게 된다. 음모론을 대하는 방법. 그렇다면 음모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혹자는 음모론의 논리와 증거로 대응하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강력한 세력이 음모를 꾸미고 이를 은폐하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 할수록 잘못된 신념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음모론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반박했을 때 사람들은 음모론에 덜 매력을 느낀다는 결과가 있다. 논리적 오류를 지적한 결과 오히려 상대방의 신념이 강해지는 역효과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팩트 제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팩트를 바로잡을 때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앞서 말한 인지부조화다.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이나 정체성이 위협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행위를 정당화한다. 논리 앞에서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다시 말해, 진정 상대방의 신념을 바로잡고 싶다면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오류를 지적하는 게 최선이다. 이는 내가 지구평면설에 관해 썼던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내용과도 일치한다. 팩트로 오류를 바로잡는 건 좋지만 팩트 폭행은 효과적이지 않다.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세우지 말자.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믿음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말자. 예를 들어 하이브 다널드 음모론 중에 하이브, 소스뮤직, 소속 걸그룹 여자친구 해체일과 르세라핌 데뷔일이 하루 차이로 연달아 일어났던 이유가 마녀를 태우고 천사가 태어났다는 컨셉 때문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다. 여자친구는 실제로 5월 22일에 해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걸 믿냐, 팩트 좀 보고 와라 등 공격적인 언어로 지적하면 역효과가 난다. 댓글 알바니? 하이브가 돈 얼마나 줬냐 같은 반응만 나오게 마련이다. 그 대신 제가 찾아본 결과 여자친구 해체일은 5월 22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든지 좀 더 부드럽게 지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방의 신념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역효과를 낼 뿐이다. 팩트를 기반으로 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부드럽게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자. 또한 우리 자신이 음모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석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음모론을 해석할 땐 다음 3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보자. 1. 당신의 증거는 무엇인가? 2. 그 증거의 출처는 무엇인가? 3. 당신의 증거와 주장을 연결하는 추론은 무엇인가? 출처가 불분명한 증거와 주장 사이 연결고리가 애매모호하다면 그 주장에 목소리를 더하기 전에 시간을 들여 조사를 좀 더 해보기를 권장한다. 하이브 다널드 논란 전망은? 한국 사회에서 음모론이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타지뇨 사건도 음모론으로 시작했고 세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도 음모론이 가담됐었다. 두 사건 다 여론몰이가 엄청났었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이번 하이브 다널드 음모론은 깔끔하게 끝날 수 있을까? 보통 음모론은 공권력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연료 삼는다. 하이브가 시총 8조가 넘는 언론 플레이에 능한 대기업이라는 점은 음모론자에게 불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언더도그마, 언더도그머. 즉, 강자는 악이고 약자는 선이라는 프레임에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게다가 특정 안무와 가사가 사이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짜맞추면 세상 모든 가사와 안무에 그 어떤 의미든 부여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모든 음모론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 현재 하이브는 조직적 음해 관련 법적 대응을 경고한 상태다. 과연 험난한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오늘 하이브 주가는 오랜만에 외국인 유입으로 약 1% 상승 중이다.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 5월 2일에 있을 2024년 1분기 하이브 실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된다.